좋았어. 좋았어. 되겠지. 시원해. 으이치. 저런 게 있었군. 오, 신기하다. 아이고. 아휴. 자, 막판 또 불 살라 봅시다. 자, 보지요. 지워. 자,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두 번째 이 분출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분출이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effusion이라고 하는데 얘는 핀홀. 영어로 이렇게 쓰던데 그 뭐냐면 우리말 번역은 바늘구멍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을 통해서 기체가 새어 나오는 현상.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분출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구멍에 뭔가 기체가 슉 빠져나오는 이런 현상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분출을 표현해 보기 위해 첫 번째 일 이제 모델링. 자, 역시나 뭐를 생각하냐면 부피 V의 그릇에 짜잔, 여기 이제 기체 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체 분자가 당연히 아까처럼 이놈의 질량은 M, 그리고 개수는 N.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제 이압하고 어디론가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어떤 속력만큼이 나타날 텐데, 근데 이제 저기에 있는 그 기체 분자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부딪힌다고 했죠. 누구랑? 뭐 자기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릇 벽면이랑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벽면이랑 쾅 하고 부딪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기체 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튕겨나가겠죠? 쭉 튕겨나가서 짜잔, 여기서 또 쾅 하고 충돌을 한 다음 이압하고 슝 날아오게 될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쾅 해서 여기서도 원래는 쾅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쾅 한 다음에 그 다음 얘가 이렇게 이럴 예정이었는데 이 길목에다가 이렇게 바늘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 기체가 여기를 튕겨 나와야 되는데 구멍이 뚫리는 바람에 여기를 쇽 하고 빠져나오는 현상.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분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쾅 대신에 쇽 하는 이런 현상을 분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체 분자의 벽면에 대한 충돌 개념으로 분출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그냥 중고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알려진 분출 속도를 ZW라고 이제 관습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의 W는 뭐 줄임말이겠어요? 월. 알겠죠? 월. 지금 저 기체 분자가 벽면에 충돌하다 말고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벽에 충돌한다는 뜻으로 ZW, 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때 이 값이 어찌 표현되느냐? 면 4분의 1 V분의 N V바 A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거랑 꼴이 완전히 똑같죠? 뭐만 하나 다르고요. 4분의 1이라는 비례상수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A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여기에 있는 바늘구멍의 단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거는 네. 그냥 비례하는 거죠. 네, 그냥 비례하는 거니까 당연히 비례상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비례상수를 찾으면 4분의 1로 뭐냐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그 상대 운동을 통해서 비례상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물리학 뭘 할 건 아니니까 그냥 뭐 어떻게 비례상수가 알려져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필요한 문제 줄 테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개념만 알면 돼요. 빠글빠글 할수록 어쨌건 뛰어다닐수록 넙대대할수록 자주 충돌한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문제는 뭐냐면 자 이제 온도가 서로 다른 같은 부피의 두 상자 A, B가 있다. A에는 H2 기체, B에는 O2 기체. 각각 같은 압력으로 들어있다. 근데 우선 그 전에 이거 문제 해볼까? 그럼 3.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 동일 그릇에 공존하는 두 종류 기체의 분출 속도 B. 이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그들 안에 한 종류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두 종류가 들어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들 사이에 어떤 건 빨리 빠져나오고 어떤 건 늦게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럼 그 B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Z2 over Z1이라고 해보죠. 1번 기체, 2번 기체라고 해보죠. 뭐. 아시겠죠? 그래서 1이라고 쓴 건 first 종류 기체. 뭐 2번은 두 번째 종류 기체. 그럼 각각에 대해서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분의 1 V의 N1 V1 바 A 2. 그 다음 여기는 4분의 1 V분의 N1 V1 바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금세 약분되는 건 뭐예요? 비례상수고요. 그 다음 공존하기 때문에 바로 같아지는 물리량이 뭐예요? 공존하기 때문에
걔들이 들어있는 부피와 그릇의 부피와 사용하는 피놀의 단면적이 되겠죠. 도훈이는 옛날부터 자주 잤어요. 네, 중학생 때부터. 네. 도훈 괜찮아요? 죽은 거 아니에요? 살아있나 뭐 좀 체크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숨은 쉬어요? 숨은 쉬어요? 등 그래. 저 살아는 있겠죠 뭐. 그래. 나중에 방송 봐도 되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네. 중학교 때부터 자더니 자주 자네요. 네. 그렇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N2, N1 하고 V2, V1의 비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이때 N2, N1은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V1, V2가 각각 어떻게 표현돼요? 평균 속력이었으니까 8RT 오버 파이 M1 루트 오버 8RT 파이 M2 오버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또 같아지는 물리량은 뭐겠어요? 공존하기 때문에 무조건 온도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N2 오버 V1 N1 깜짝아 뭐라고요? 있는 게 M2 아니에요? 파이 왜 이렇게 헷갈리지? 네. 자꾸 1, 2, 1, 2 했는데 나 2, 1, 2인데 헷갈려 진짜. 웅이 오빠 고마워요? 웅이 오빠도 예리하네 사람이. 자 어쨌건 그 다음 루트 M1 오버 M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수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동일 그릇에 공존하는 기체 종류 같은 경우는 그 분출 속도가 어떻게 될 때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많이 들어있을수록 가벼울수록 빨라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걸 보여주는 수식입니다. 그리고 이 수식은 인류 역사를 뒤흔들었던 어떤 프로젝트에서 사용됐던 수식입니까? 즉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있네요. 마루타요? 독가스요? 그거는 아니고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꿨던 정답!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썼던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곧 그 맨하탄 프로젝트 영화 만들고 있던데. 놀란 감독 알아요? 테넷하고 네, 테넷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냐 인셉션도 만들고 그 배트맨 3부작. 그다음에 그 또 중요한 영화 있죠.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봤어요? 네. 좋아. 우진이 인터스텔라 봤어요? 그래. 수민이 인터스텔라 봤어요? 왜? 그거 꼭 봐야 돼, 꼭 봐야 돼. 잤다. 그건 인간성이 메마른 거예요. 아니 뭐 그냥 농담이고요. 그거 나는 인터스텔라를 사실은 그 인터스텔라는 자연과학적으로도 되게 흥미있는 영화거든요. 근데 나는 인터스텔라를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요. 아빠와 딸 영화예요. 아빠와 딸의 관계. 웅아 그죠? 그것도 중요한 축이잖아. 아빠와 딸의 관계. 내가 또 딸 있는 아빠라서 그거 보는데 진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그 영화 개봉 당시에 그 주인공하고 딸도 주인공인데 그 딸 나이가 내 둘째 딸 가은이랑 나이랑 똑같았어요. 근데 그거 보는데 완전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막 나 눈물이 나더라니까 막. 뭐 눈물 났어. 어떡해 우리 딸처럼 그래서 막 눈물 났더라니까. 눈물 난다니까. 울었다는 사람
예, 나 울었어. 눈물, 막 이러니까 옆에서 이제 김선아가, 아이고, 좋겠다. 그래서 막, 김선아는 누구예요? 이제 우리 딸들 엄마야. 나를 위해 울어봐야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그거고 자기야. 그래서 막 굉장히, 막, 예, 하여튼, 그 영화, 정말 좋은 영화인데. 여러모로 하여튼, 정말, 내가 봤을 땐, 굉장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다. 네. 그래서, 어쨌건,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 이 수식이 직접 관여됐습니다. 어떻게? 핵폭탄 설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핵폭탄 설계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설계는 만드는 게 문제라서 그렇지. 참고로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핵폭탄은 대단할 것 같죠. 핵폭탄 설계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나까지도 알고 있다는 얘기는 핵폭탄 설계도는요, 그냥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구글에 치시면 다 나와요. 알겠죠?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원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큰 그릇에다가 이런 걸 세팅합니다. 그러면 얘가 뭐냐면 바로 TNT예요. 폭발물이요. 폭발물의 한 종류인 TNT라고 하는 트라이 나이트로 톨루엔인데, 한데 폭발물을 세팅을 하고 여기에 핵 물질을 위에다가 올립니다. 소량 찢어서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온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저기에 있는 TNT가 당연히 터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있는 핵물질 있죠. 핵물질이 튕겨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서 이렇게 떡 하고 달라붙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터집니다. 이게 핵폭탄을 설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 모든 핵물질은 폭탄처럼 터질까요? 그러면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핵물질은 어디에도 있어요? 지구에도 있어요. 지구에. 지구 땅 밑에 많아요. 그럼 핵물질이 존재하기만 하면 터진다고 한다면 지구 땅속은 계속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핵물질에 대한 성격을 살펴봤더니 이 핵물질은 일정 질량 이상 모여야 터져요. 그 일정 질량, 정해진 질량보다 적은 질량으로 모여 있으면 안 터져요. 열이 날 정도고요. 열만 나고 터지진 않아요. 그걸 핵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임계 질량, 한계 질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계 질량 이상으로 핵물질을 모아놔야 터져요. 그것보다 적은 질량으로 떼어놓으면 안 터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뜨끈뜨끈 열이 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된다? 터지진 않는다고요. 그럼 여기 폭탄을 터뜨려서 얘네들을 융합시키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계 질량 이상으로 넘어가겠죠.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기계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도구예요. 핵폭탄이라고 하는 건. 설계하기가 쉽다고요. 그게 어렵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핵 강대국들이 여기에 있는 핵폭탄 자체를 만드는 기술을 이거를 금지시킨 게 아니라, 왜냐면 이거 너무 쉽기 때문에 누가 안 가르쳐줘도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핵 강대국들은 뭐를 금지시키죠?
바로 이 물질 자체를 유통하는 걸 금지시키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최초로 핵폭탄을 만들고 터뜨렸던 맨하탄 프로젝트에서는 저 핵물질을 어떻게 얻었어요? 지금은 저 핵물질로 플루토늄도 쓰지만 맨하탄 프로젝트 때 썼던 건 바로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아시죠? 그러면 자 우라늄의 추출 이거 화학입니다. 잘 보세요. 자 우라늄 어디 있어요? 땅 파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땅을 파면 까꿍 하고 우라늄 있을까요? 나 여기 있어. 나로 핵폭탄 만들어. 이렇게 있을까요? 아, 그럴 리가 있나? 땅을 열심히 파면 이게 큰 바위예요. 바위에 우라늄이 이렇게 콕콕 박혀 있어요. 이렇게 콕콕 박혀 있어요. 이렇게 박혀 있어. 무슨 말 알겠죠? 이걸 우라늄 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길거리 돌아다니는 돌멩이도요. 딱 주우면 딱 봤을 때 뭔가 균일해 보여요. 돌멩이 웬만한 것 주우면 딱 불균일해 보여요.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 불균일한 혼합물처럼 돌멩이는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불균일하네. 이게 특정 성분이 있네를 하나를 잡고 손가락으로 끌어내려고 해도 이거 잘 뜯어져요. 뜯기 어려워요. 뜯기 어렵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즉 큰 바위를 캤는데 우라늄이 콕콕콕콕 박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끄집어내야 되잖아. 이게 광물로 이 광물의 일부가 이걸 빼낼 수가 없다고. 이걸 못 빼낸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 때는 화학자들도 참여했어요. 왜? 어떻게 이걸 빼내겠느냐. 그래가지고 화학자들이 엄청 고생한 끝에 하나를 발견해요. 우라늄이 이상한 화학 반응을 한다는 걸. 어떤 이상한 화학 반응을 하냐면 바로 여기다가 짜잔 불소 기체죠. 플로린 기체요. 얘를 넣어주면 놀랍게도 얘가 어떻게 된다? 우라늄 테트라플로라이드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라늄이 할 수 있는 화학 반응 중에서 거의 유일해요. 그래서 플로라이드랑 반응을 시키면 얘가 이런 기체 분자가 돼서 날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재밌게도 이 우라늄은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라늄이 질량수가 235가 있고 질량수가 238짜리가 있나 그럴 거예요. 근데 우라늄 238은 핵분열 아니에요. 바로 우라늄 235가 이게 핵폭탄 원료입니다. 그런데 얘들의 자연계 존재비가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그 정도도 아니고 이게 10,000대 1 정도로 내 알고 있어요. 10,000대 1.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자연계 존재비가 이러합니다. 우라늄이라는 것 자체가 전 우주에 아주 귀하거든요. 왜? 우라늄이라는 원소가 자연계에 귀한 이유는 원자번호가 커서 그래요. 원자번호가 큰 애는 기본적으로 자연계 존재 비율이 낮아요. 왜? 이유를 대자면 원자번호가 큰 원소는 원래 전 우주에 양이 별로 없어요. 이유는 엔트로피 때문이에요. 원자번호가 크게 만들어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저원자량 분자들 사이에 핵융합이 돼야 되죠. 네. 그 핵융합이 또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별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 엔트로피적으로 이 확률이 되게 낮다고요. 그러니까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철보다 원자 번호가 큰 녀석들은 전 우주의 존재 확률 자체가 아주 낮아요. 근데 그거 안에서도 또 10,000대 1로 작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235는 진짜로 우리 지구의 극소량 있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쟤를 어떻게 할게요? 쟤를 어떻게 할게요? 이거 넣어서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라늄 235의 분리입니다. 5번 하셨나요? 자, 어떻게 됐느냐? 우라늄 235가 중요하죠. 235의 F6, 우라늄 238의 F6. 자, 둘 중에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느리겠어요? 3번 빨리. 얘가 조금 가벼우니까 약간 빠르겠죠. 얘는 조금 더 느리겠죠. 그래서 조그만 구멍을 통해 뭐 분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비가 어느 정도라고요? 안 돼요. 10,000대 1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얘를 분출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입자가 더 많이 나오는 건 맞는데 더 빠른 입자가 조금 더 나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빠져나오고 얘도 빠져나온 다음에 비율이 어떻게 바뀐다? 비율이 9,999대 1로 바뀌어요. 무슨 말 알겠죠? 비율이 약간 늘어나는 거죠. 이걸 또 시켜요. 그래서 얘가 빠져나오고 얘가 빠져나오게 한 다음에 9,998분의 1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걸 몇 번 반복한다? 거의 무한히 반복해요. 비율이 어떻게 되게? 비율이 거꾸로 되게. 그래서 어떻게 역전이 되게? 99대 1 정도로 역전이 되게 이 실험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실험 반복할 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썼겠죠. 기록에 의하면 이때 사용했던 에너지 양이 어느 정도냐면 텍사스주 전체 전원을 끌어다 썼대요. 그래서 텍사스 주면요, 대한민국 땅보다 10배가 넓은 땅이거든요. 텍사스 주 하나가. 거기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 에너지를 다 끌어다가 이 실험을 한 거예요. 물론 뭐 그때가 뭐 2차 대전이니까 지금보다 한 100년 전 얘기긴 하지만 7, 80년 전 얘기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게 많은 에너지원을 써서 얘를 분리해낸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드디어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쾅 하고 터뜨렸던 거죠. 그럼 생각해봐. 이 연구비가 얼마나 들었다는 얘기예요? 연구비가 무한대로 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정도의 프로젝트는 지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프로젝트는 불가능해요, 지금. 무슨 말 알겠어요? 왜 이 프로젝트가 이 시기에 가능했을까요? 전쟁이라서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거의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왜 미국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기어코 성공시켰을까요? 단순히 전쟁 중이어서? 전쟁 중이어도 사실은 이태대전 말기는 미국이 유리했어요? 일본이 유리했어요? 사실 미국이랑 전쟁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도 왜 미국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이걸 만들었을까요? 다른 러시아가 먼저 만들고 2차 대전이잖아요. 2차 대전에 미국은 누구랑 전쟁했어요? 일본이랑 전쟁했죠. 왜 일본은 왜 미국은 이렇게 난리를 쳤느냐? 바로 봐. 동경대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유카와 히데키요. 뭐 하는 사람이죠? 중간자를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가 동경대에 있었어요. 얘도 미국의 오픈하이머, 미국의 맨하튼 프로젝트 책임 연구자인데 오픈하이머 맞지? 오픈하이머. 아닌데? 오픈하이머 맞나? 오픈하이머 맞을 거야? 오픈하이머처럼 일본 왕의 명을 받아 일본도 이때 핵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유카와 히데키하고 오픈하이머하고 경쟁이 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이게 예를 들면 뭐였냐면요. 왜 러시안 룰렛 알아요? 왜 러시안 룰렛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 총을 분해해 놓고 있잖아요. 총을 딱 분해해 놓고 시작해가지고 촥 빵 쏘는 게 있거든요. 그 게임 하고 있었던 거 둘이서.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다 간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하면 간첩은 엄청 많아요. 뭐 알려줄 거 아니야. 여기 연구 어디까지 됐어? 여기 연구 어디까지 됐어요? 막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때 사실은 유카와 히데키는 어떻게 우라늄 연료를 분리했다? 이 사람은 천재예요. 알겠어요? 천재예요. 유카와 히데키는 바로 이 기체상 분리법 말고요. 분출법 말고 원심 분리법이라고 하는 차세대 기술로 핵 연료를 분리하고 있었어요. 즉 이쪽 속도가 더 빨랐었다고요. 시작은 미국이 먼저 했었는데 이쪽이 속도가 더 빨랐어요. 이게 속도가 되게 느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늦게 시작했지만 속도가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했는데 이쪽은 빨라.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 똥줄이 타겠지. 그래갖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가 성공이 됐던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아까 지워버렸나? 요 기체 분출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인류 역사를 뒤집었던 아주 중요한 실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도 같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오늘은 이제 주로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봤어요. 근데 이상기체 관련해서는 문제 내가 봤을 때는 딱 3가지밖에 없어. 가능한 게. 첫 번째, 양론. 알겠죠? 뭐 PV는 nRT 이용하는 거. 뭐 몇 몰 넣었는데 부피가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거 이제 좀 독특한 거 한 2개 풀어봤는데 근데 나올 수 있거든요. 최근에도 잘 나오니까. 그래서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나눠드린 숙제 문제 잘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파트가 RMS예요. VRMS. 이건 이제 루트가 들어가는 계산인지라 실제로 계산해봐라 이건 좀 나오기 어렵고요. 이거에 대한 정성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성적인 설명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뜨뜻해지면 빨라져요. 뭐 이런 거. 아시겠죠? 그리고 좀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기체 충돌. 그래서 얘들이 그 기체와 관련해서 이상 기체와 관련해서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무슨 기체를 해볼까요? 실제 기체. 이 실제 기체가 이게 또 서울대는
3번밖에 안 나왔어요. 서울대는 실제 기체에 대해서 1번밖에 안 나왔는데 카이스트가 엄청 나왔어요. 엄청. 그래서 이게 좀 그래요. 서울대는 실제 기체를 잘 안 다루는데 이 카이스트는 실제 기체를 많이 다뤘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실제 기체에 어떤 성격이 있는지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안녕. 해야지. 안녕. 오케이. 됐다. 시마이 데스.